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도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훈육을 잘하고 어떤 부모는 훈육을 잘 못하는데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훈육을 쉽게 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의 답은 부모가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부모가 하는 육아는 항상 옳다라든지 내 아이에게 맞는 육아는 부모가 저절로 알게 된다라든지 내게 맞는 육아를 찾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의 답은 부모가 알고 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아의 답은 부모가 알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답을 적죠. 그런데 답을 적는다고 그게 모두 정답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육아의 답은 부모가 알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육아는 부모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답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든지 아이를 키우기 제일 쉬운 방법이라든지 내 아이에게 제일 적합한 방법을 부모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실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 아기들에게 카시트를 사용할 때 엄청 고생하는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 아기들도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15년쯤 전에 카시트 사용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식 권고할 때 카시트 사용하다가 애 잡는다, 애가 울어서 사용할 수 없다, 누가 이딴 법을 만들었냐 등등 말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그 당시 그렇게 어려웠던 카시트 사용을 이렇게 쉬운 일로 바꾸었을까요? 그 당시 부모들은 카시트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카시트 사용해야 한다는 정보를 듣고 법도 만들어졌지만 거기도 못 가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카시트를 사용하지 하고 망설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카시트에 앉히기만 하면 아기들은 울어 제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부모들은 대부분 카시트를 당연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 카시트 사용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됩니다. 카시트 사용이 쉬울까 어려울까는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카시트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머릿속에 있으면 쉽고 머릿속에 없으면 어렵다는 바로 그 차이란 이야기입니다. 육아에서 부모의 머릿속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훈육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은 당연히 부모 말 들어야지라는 확신 있는 부모와 그런 확신이 없는 부모는 똑같은 일상의 육아를 해도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머릿속에 문화로서 들어있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 말 안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육도 저절로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더 짚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15년 전 카시트를 아기 때부터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정해졌을 때 부모가 카시트 사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할 때 그때도 부모의 머릿속에는 카시트 사용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정보를 가진 그때의 부모가 그 당시는 카시트 사용하기 어렸는데 지금은 쉽습니다. 그 차이는 카시트 사용에 대한 정보가 있냐 없냐가 아닌 카시트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카시트 사용에 대한 문화가 부모에게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육아 정보를 부모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이해하기 힘드신다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훈육뿐 아니라 여러 부모들을 정말 괴롭히는 밤중 수유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교육을 하고 밤중 수유를 끊는 시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 아기도 언젠가는 밤에 안 먹고 밤새 자겠죠. 그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어떤 부모는 2, 3개월 생각하시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4, 6개월, 어떤 부모는 9개월 또는 밤중 수유를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 아기가 먹고 싶을 때까지 먹여야죠 등등 부모마다 다르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밤새 안 먹고 잘 잘 수 있는 시기는 대개의 경우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기 저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시기가 4개월이라면 4개월이면 밤새 안 먹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든지 4개월쯤에는 안 먹어도 된다던데요 같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에는 당연히 밤새 안 먹고 자야죠 라는 확신이 있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때까지는 된다는 생각과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모가 확실하게 가지고 밀어붙이면 4개월의 대개의 경우 밤새 안 먹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언제 밤새 안 먹고 자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생후 2개월 정도만 지나도 몸무게 자르고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오래 잘 수 있게 밤에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잘 자는 아기를 시간이 되었다고 깨워서 먹이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엄마는 항상 옳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고 실제로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모가 기본적인 육아에 대한 문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부모들이 대부분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흔히 하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보를 검색해서 내게 맞는 육아를 찾는 것으로는 육아 문화를 습득할 수 없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얻기도 불가능하고 어느 정보가 옳은지를 잘 모르는 부모가 판단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검색 육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 키우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아도 훈육도 정말 힘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보를 안다는 것과 확신을 가지는 것은 육아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리 정보를 알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확신이 부모에게 없으면 아이들은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훈육을 잘하는 부모가 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내용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문화가 부모의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훈육과 육아 모두 훨씬 더 쉽고 제대로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 어떻게 하면 훈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적 훈육을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